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리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게이스타.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예. 한국핵융합연구원으로 연구원으로. 격상하신 그 연구원의 자랑스러운 토카막, 바로 초전도 토카막 케이스타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멋있다. 야. 가운데 보시면 뭔가 약간 원기둥이 보이시죠? 네. 저 안이 도넛으로 생긴 어. 거예요. 네. 그 좋습니다. 안에 플라즈마를 공중부양을 시켜서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는 게 야. 우리 케이스타 초전도 토카막의 목표입니다. 아주 최근에 뉴스가 예. 나왔어요. 어. 기사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한국의 인공태양 케이스타 1억도 30초 운전 성공. 엄청난 의미입니다. 1억도 오. 이상의 플라즈마를 어. 30초 동안 유지시킨 거예요. 그 온도를. 핵융합을 계속 가능하게끔 하는 거죠. 이게 지속 가능해야 네. 계속해서 그 핵융합을 발생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들이 나라마다 좀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네. 케이스타의 목표는 어떻게 이 온도의 플라즈마를 장시간 유지시키느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진짜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면 거기서 핵융합이 일어날 때 예. 그 유지된 상태로 계속해서 무한하게, 이론적으로는 무한하게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겠죠. 네. 수소만 아. 공급하면.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나라가 맡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 이 높은 온도의 플라즈마를 이 토카막이라는 도넛 안에서 오래 유지를 하느냐. 지금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네. 100초 이상만 유지를 시켜도 네. 지금은 여기 안에서 핵융합을 일으키지는 않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 플라즈마를 100초만 유지를 시켜도 네. 실제 핵융합 발전을 할 때 계속해서 지속해서 유지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기준이 잡혀 있는데 네. 지금 케이스타의 목표는 제가 알기로는 2026년까지 300초 동안 운전을 성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근데 지금 30초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30초를 성공했느냐. 이번 케이스타에는 되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전에도 이 기술을 썼지만 그 운전 모드가 있어요. 자동차로 치면은 뭐 1단, 2단, 아, 네. 3단처럼 운전 모드가 있는데 그 토카막 안을 보시면은 도넛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도넛 안에 플라즈마를 이렇게 가둬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플라즈마가 이런 형태로 가둬질 거예요. 네. 그 중심부는 1억 5천만 도의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겠죠. 예. 중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온도는 떨어질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최대한 벽면에 닿지 않고 안 닿- 유지를 하려면은 벽면에서는 온도가 완전 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플라즈마가 가둬져 있는 예. 이 도넛과 네. 예. 벽면 사이에 엄청난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럴 온도 수밖에 차이가 없죠. 너무 네. 급격하게 차이가 나면은 여기에서 자꾸 불안정한 현상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네. 급격한 온도 차이니까. 어.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린 높여야 되는데 높이면 높일수록 벽면과 가까운 쪽과 플라즈마를 공중부양시키는 그 경계면 네. 경계면의 그 온도 차가 너무 크니까 그 온도 차를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네. 그거를 제어를 할 수 있어야지 장시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운전 모드를 썼냐면 이 엣지 쪽에도 급격한 온도 차가 있지만 플라즈마 도넛 내부에서도 한 번 더 중심부에 벽을 세워요. 그러니까 온도 차의 벽을 배리어를 좀 2단계로 까는 거죠. 그죠. 배리어를 중간에. 온도 차의 벽을 한 단계, 두 단계로 만든 거예요. 아. 한 번에 부산까지 가기 힘드니까 중간 휴게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비유 맛집. 온도 차이를 한번 꺾고 가게 해서 어쨌든 중심부만 1억 5천 도면은 여기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니까 네. 그렇게 아. 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네.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타에서 야, 이거를 예. 이제 ITB 모드 혹은 내부 수송 장벽 모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넣은 이유는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뉴스가 나오고 네. 내부 수송 장벽 모드를 이용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거다. 네, 그게 바로 이거다. 이해가 딱 되네요, 이제. 네. 그래서 자, 이 영광스러운 네. 2021년의 성과, 네. 우리 한국핵융합연구원의 성과를 봐야 되겠죠, 실제로. 네. 영상을 좀 갖고 왔습니다. 30초 동안 1억 5천만 도의 플라즈마가 오, 야. 토카막 안에서 대박.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와. 이게 너무 신기하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입니다. 초전도체 토카막 자체가 몇 군데 없는데 그거 우리나라가 갖고 있고 초전도체 토카막 중에서는 거의 세계 최초다. 저 보랏빛이 나나요, 진짜요? 지금? 근데 되게 특이한 게 가운데는 투명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투명한 게 아니라 어.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자외선보다 더 엑스레이 방향으로 가요. 와. 엑스레이 눈에 보여요? 안 안 보여요. 보여요. 네. 아, 우리가 이제- 볼 수 없는 파장대구나. 그렇죠. 너무 엄청 신기해. 높아서 이야. 투명해 보이는 거예요. 보랏빛도 자외선에 가까운 색이니까. 화장이 짧아지니까 보라 쪽으로 가는구나. 네. 아.
사실은 자외선이 훨씬 더 강한데 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저 보랏빛밖에 없어서 그나마 보랏빛이 예. 보이는 겁니다. 너무 온도가 높아서.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300초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속해서 개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 목표로 하고 있는 개조 중에 하나가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이 네. 도넛의 밑에 쪽을 보면은 예. 여기 이제 디버터라고 그래요. 쇠 선이 밑에요. 있죠, 밑에. 아, 네. 예. 저게 지금 탄소로 되어 있는데 저거를 이제 텅스텐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오. 목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탄소를 썼던 이유는 간단해요. 탄소가 녹는 점이 섭씨 3642도. 그 뒤엔 녹아요. 근데 탄소가 문제가 뭐냐면 플라즈마를 형성을 하면은 거기서 온도는 속도라 그랬잖아요. 네. 운동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엄청나게 빠른 뭐 중성자라든가 플라즈마 이온들이 밖으로 나와요. 아무리 가둘라 그래도 그쵸. 밖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때리면은 탄소 같은 경우는 침식이 되게 쉽게 패이고 패이고 침식이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불순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메탄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게 플라즈마를 또 방해합니다. 유지하는데. 그래서 그렇죠. 아 이걸 바꾸면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유지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탄소보다는 녹는 점이 조금은 낮지만 대신에 텅스텐은 이제 그런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불순물을 만드는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하면 아마도 이제 플라즈마를 1억 5천만 도에서 유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걸 교체를 하고 있고 교체한 뒤에 또 실험을 하면 아마 또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아, 또 이렇게 또. 100초 성공 뭐 이러면 이제 오, 너무 좋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라고 갈 수 있는 네. 이게 지금 한국핵융합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게요. 우리가 네. 너무 쉽게 이 성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예,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다 사실은 생각한 거다. 아,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온도를 1억 5천만 도를 만들려면은 그냥 자체적으로 뜨거워지게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 주변에서 중성 입자빔을 쏩니다. 빠르게 돌진하는 중성 입자빔이 얘를 때리면 얘 속도가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1억 5천만 도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정말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1억 5천만 도를 만들고 유지를 시키고 있는 기술이고 그걸 하나하나 더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연구진들이 계속해서 개조를 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 효율이죠. 예를 들어서 중고나라에서 네. 최저가가 어. 8만 원짜리를 네. 6만 원에 올렸는데 어. 4만 원에 해주시면 안 되냐 그러면 팔겠습니까? 그쵸, 그쵸. 안 팔죠. 안 되죠. 안- 예를 들어서 전기를 어. 아까 뭐 무슨 0.5g으로 한 사람 1년 동안 쓸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핵융합 발전이. 근데 그 핵융합 발전 1억 5천만 도의 플라즈마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쓸 전기를 공급해야 된다면 인건비도 안 나와. 예. 그러면은 그죠? 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융합 발전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고요. 핵융합에 필요한 에너지가 예. 이론적으로는 얼마일까 궁금하시잖아요. 1억 5천만 도를 플라즈마 입자가 하나가 갖고 있는 에너지로서 계산을 하면은 15킬로 일렉트론 볼트예요. 15,000 일렉트론 볼트. 근데 입자들이 만나서 핵융합을 해서 핵융합 에너지가 발생하면 그 에너지는 17.59 메가 일렉트론 볼트 7.6 그러니까 이 정도면 1700만 일렉트론 볼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충 그래도 이거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1와트를 넣으면은 1000와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나쁘지 않네요. 않다. 이거만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해볼만한데? 어. 하지만 이론일 뿐이다.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핵융합이 1억 5천만 도를 만든다고 해도 네. 걔네들이 다 핵융합이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아. 예를 들어서 200개 중에 하나만 핵융합을 했다. 그러면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5배 돼도 또 인건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핵융합 발전을 연구하는 연구진들이 이걸 지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호인데 Q 값이에요. Q 값. 이 퓨전 게인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Q가 1이면 전기를 뭐 100만 와트를 넣었을 때 핵융합 발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100만 와트. 네. 그러니까 또이. 전기 예. 손실은 없었으나 시간 낭비. 그러면 0.1은 뭐겠어요? 100만을 넣었는데 10만 와트만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거 왜 해? 그쵸. 날렸네. 네. 날렸네. Q가 10이다? Q가 10이다 괜찮죠? 네. 50년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50년대부터 거의 1990년대까지 1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전을 회복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지금 최고치가 1.25까지 봤어요.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가 숙련되면 네. 이게 모든 공학이 그래요. 예, 우리가 DNA 분석도 네. 예전에 막 정말 몇억, 몇십억 들었거든요. 네. 이제 10만 원으로 하거든요. 결국은 효율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모두가 주목해야 돼. 바로 ITER이라고 아, 하는 이터. 세계에서 제일 큰 초전도 토카막 장치가 프랑스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게 네. 우리나라 기술력이 입증된 거예요. 저기 참여 자체가. 아무나 안 껴줘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아무나 안 예. 껴줘. 저게 정말 되는 애들만 껴주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ITER이 정말 그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엘리트 예. 연구진들에 의해서 꿈을 가지고 완공이 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잖아요. 예. 이 ITER의 목표를 보기 전에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 네.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 왔는가를 어. 도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아까 예. Q 팩터랑 비슷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핵융합 발전소의 어떤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예. 플라즈마를 형성한 그 이온의 농도가 중요하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네. 그 농도가 중요할 거고, 그리고 그 이온의 실제 온도 높으면 높을수록 핵융합이 많이 생긴다 그랬죠. 네. 그리고 그거를 가두는 시간, 유지하는 네. 시간,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팩터잖아요. 예. 이 세 가지를 곱한 값이 어느 정도로 발전해 왔는가를 핵융합 연구진들이 계속해서 도표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를 보면은 정말 긍정적이게도 무어의 법칙 아시죠? 무어의 법칙이 뭐냐면 예. 18개월마다 PC 성능이 오. 18개월마다 야. 2배씩 좋아질 것이다. 그거와 비슷한 추세로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거를 그 도표로 만든 겁니다. 네. 핵융합 발전이 그만큼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제 Y축은 아까 그 말했던 트리플 프로덕트의 값이에요. 예. 네, 값인데 이게 위로 갈수록 시대가 변할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라는 거고, ITR에서는 Q가 정말 10이 나오느냐를 목표를 하고 있고, 네. 여기서 성공적으로 끝나면 예. 그 뒤에 진짜 데모 장치를 만들어서 네. 실제로 이제 터빈까지 돌리는, 물을 끓여서 터빈까지 돌리는 핵융합 발전 장치를 만드는 것까지 플랜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2025년에 첫 플라즈마 가동을 하고 아마 2035년쯤 돼야 10년은 걸릴 거예요. 네. 그때쯤 돼야 Q10이 나올 것 같다라는 뭔가 윤곽이 잡히겠죠. 대단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예.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ITR의 목표를 봤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너무나도 멉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ITER, 이터가 만들고자 하는 그 사이즈가 세계에서 제일 큰 토카막이 될 거예요. K스타가 직경이 한 10m 정도 되는데 이터는 30m가 됩니다. 오. 네, 직경이 30m면 그 넓이는 차이가 크죠. 그래서 왜 키우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Q값 얘기 드렸죠. 핵융합 발전을 했을 때 이득 10을 만들려면 이 필요한 지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크기랑 자기장이에요. 사실은 되게 복잡하지만 네. 단순하게 추려서 얘기를 하면 토카막의 이 중심축과 그리고 플라즈마가 1억 5천만 도가 되는 그 중심, 요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그렇죠. 도넛을 만들 거니까. 그렇죠. 이 도넛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낮은 자기장으로도 Q값을 높일 수 있어요. 효율이 좋아진다는 거죠. 크면 클수록 효율이 좋아지고 자기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효율이 좋아지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크고 자기장이 높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자기장을 높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따 얘기를 들 거지만 네. 자기장을 높이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예.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지금 K스타에서 쓰고 있는 것과 이터에서 쓸 초전도체 코일을 만들 수 있는 자기장이 네. 5테슬라 정도 돼요. 단인데 5테슬라 정도 되는데 5테슬라에서 Q값을 이제 이득을 10을 만들려면 그 반지름이 한 6m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이터를 그래서 반지름이 6m인 토카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초전도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초전도체 특집을 했었거든요. 그쵸. 지금까지 지금 토카막에 있었던 초전도체는 저온 초전도체예요. 저온 초전도체의 특징은 온도가 엄청 낮아야 돼요. 마이너스 269도 정도는 돼야 초전도체 특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K스타에서도 극저온의 온도를 초전도체 코일에다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의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예. 온도를 만들어줘요. 액체 헬륨을 써서. 근데 1986년에 밀러랑 베드놀즈 이분들이 갑자기 엄청난 발견을 해요. 네. 30도 더 높은 여전히 영하 낮지만. 240도도 안 되는 데서도 초전도체 특성이 되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초전도체를.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초전도체 특성이 나오는 물질들을 갖다 썼다면 얘네들이 찾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체
도체 특성이 나오는 물질들을 어떤 합성 물질을 통해서 발견을 한 거죠. 이제는 영하 200도도 안 내려가요. 지금도 네. 계속해서 좀 더 높은 온도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존에 처음 찾았던 초전 도체를 이제 저온 초전 도체라고 너무 낮으니까 지금 발견한 거를 고온 초전 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온 초전 도체를 발견한 공로로 이 두 분이 노벨상을 받았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까지 발견된 게 거의 한 40테슬라 이상까지도 봤습니다. 고온 초전 도체를 이용을 해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무슨 테이프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저게 지금 고온 초전 도체로 만든 테이프예요. 그것까지 개발을 했어요. 저게 개발이 되니까 무슨 짓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이걸로 코일을 만들면 핵융합 발전을 그쵸.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기존의 초전 도체보다 훨씬 높은 자기장을 만들 수 있어요.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와. 고온 초전 도체에서. 고온 초전 도체가 애초에 저온 초전 도체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이미 네. 초전도 특성이 나오니까 거기서 온도를 더 낮추면 자기장도 세져요. 그래서 그렇죠. 센 거예요. 그 같은 온도로 비춰봤을 때 훨씬 센 자기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작은 사이즈의 핵융합로를 만들 수 있는 시대를 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가 지금 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진행되고 있느냐? 바로 MIT의 스파크라는 고온 초전도체 기반의 토카막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스파크의 목표는 Q값은 일단 5입니다. 사이즈는 K스타만한 사이즈만으로. 그리고 이 스파크가 성공적으로 된다. 그럼 얘네들의 목표는 그 다음은 이제 아크라고 해서 조금 사이즈는 좀 더 키워요. Q값은 20이 목표입니다. 20. 그래서 이 MIT에서 이 목표를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지금 고온 초전도체 자체를 이용을 해서 자기장을 형성할 토카막 코일을 만들 수 있느냐도 확인이 안 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만 했을 뿐이지. 네. 근데 실제로 해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올해 9월에 네. 이 시작 단계를 밟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MIT에서는 지금 스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고온 초전도체로 그 스파크 도넛을 만들 코일을 만들 수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도를 했는데 올해 9월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20켈빈이면 오. 영하 250도 정도 돼요. 지금 T값이 20까지 20테슬라까지 가는 걸 봤습니다. 20테슬라. 아까 ITER 5테슬라. 5테슬라. 20테슬라를 만든 거예요. 이야. 자, 이제 MIT는 다음 목표로 갑니다. 이제 예. 2025년까지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18개를 이제 조립을 해서 도넛을 만들 거예요. 이야. 토카막 도넛을 만들어서 이게 스파크가 되겠죠. 네. 그럼 20테슬라의 자기장을 형성하는 토카막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K스타만한 작은 사이즈로도 Q값이 한 5 정도 되는 그런 토카막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사이즈도 그렇고 자기장도 그렇고 우리가 팩터들을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다 보면 예. 언젠가 진짜 소형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상용화에 가까워지겠죠. 그 한 발짝을 뗐고 그게 고온 초전도체로 토카망을 만들 수 있는 장치가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걸 9월에 확인한 겁니다. 실제로. 이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금 스파크의 목표는 Q값이 5에 도달하는 거 K스타와 똑같은 사이즈로 예. 네. 그 다음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아크라는 조금 더 큰 토카막을 만들어서 Q를 20까지 높이는 2터보다는 훨씬 작으면서 오. 네,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면 또 이제 이터에서도 같이 또 정보를 공유를 해가지고 그쵸.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결국에는 언젠가 상용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야. 이런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의 미래 첫 번째 사진 K스타고요. 예. 두 번째는 이터고요. 프랑스의 세계에서 제일 큰 토카막. 그리고 세 번째는 MIT의 스파크. 이 모든 것들이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K스타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은 1억 5천만 도의 플라즈마를 얼마나 장시간 유지할 수 있을까? 네. 이게 성공을 하면 이터의 그 기술이 적용이 돼서 우리가 정말로 Q가 10이 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꿈 같은 날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와중에 또 MIT 같은 데서 또 새로운 소재들을 이용을 해서 소형화를 시키고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퍼즐들을 하나씩 맞추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핵융합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게 지금 미래고 대충 2025년이 되면 이터 완공 끝나고 플라즈마 가동 시작해보죠. 예. K스타도 300초 목표가 2025년에서 26년 사이죠. 그리고 스파크도 완공 목표가 2025년입니다. 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4년 뒤, 5년 뒤에 네. 우리가 앞으로 핵융합이 언제쯤 우리 앞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를 더 많은 윤곽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의 핵융합 래피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램비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